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현실 세계에서 직접 몸으로 일하는 AI, 피지컬 AI입니다. 네, 요즘 AI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이메일도 써주고, 복잡한 데이터도 분석해주고, 심지어는 멋진 그림까지 그려주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생성형 AI에 아주 익숙합니다. 챗GPT나 미드저니처럼 말 그대로 화면 안의 세계에서 활약하는 그런 AI들 말이에요. 그런데요, 만약 AI한테 아주 간단한 물리적인 일을 시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기 있는 박스 저쪽으로 좀 옮겨줄래? 하는 이런 일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껏 알던 똑똑한 AI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걸 스크린 장벽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보세요. 디지털 AI는 물류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기가 막히게 써내지만 피지컬 AI는 물류 창고에서 직접 택배 상자를 들어서 옮깁니다. 하나는 정보를 다루고 다른 하나는 실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어떻게 이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넘어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은 바로 체화된 AI, 즉 피지컬 AI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요. 간단히 말해 눈, 코, 입, 그리고 손발이 달린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세상을 직접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직접 행동까지 하는 그런 AI인 거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결과물에 있습니다. 디지털 AI는 결국 모니터 속 픽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는요, 현실 세계의 원자, 즉 실제 물건을 움직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AI에서 나를 위해 직접 대신해주는 AI로의 엄청난 전환인 셈입니다. 근데 이 작동 방식을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인간과 비슷해요.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AI 칩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 다음에 모터나 그리퍼 같은 장치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감지, 사고, 행동. 이 세 단계가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에서 AI를 대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수톤짜리 로봇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사고죠.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가상과 현실의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디지털 세상에선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냥 컨트롤 Z, 되돌리기 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중력이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실수가 곧바로 파손이나 부상,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정말 기발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요. 현실의 공장이나 창고를 아주 그냥 똑같이 완벽하게 복제한 가상세계,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훈련의 스케일입니다. 현실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안에서는 하룻밤 만에 100만 번 넘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로봇이 현실 세계에 투입되기도 전에 실제와 완벽하게 똑같은 비디오 게임 안에서 수백만 번의 연습을 통해 모든 경우의 수를 마스터하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 물건은 단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투입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dirty, 위험하고 dangerous, 그리고 힘든 difficult 일들이요. 사람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일자리들을 로봇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 쓰는 것보다 로봇을 고용하는 게 더 싼가? 이게 바로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경제적 동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비용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보입니다. 비밀은 바로 서비스형 로봇, RAAS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로보트 애저 서비스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로봇을 구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보듯이요. 그러니까 수억 원짜리 로봇을 덜컥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게임 체인저예요. 왜냐? 큰돈 들여서 초기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직원 한 명 월급 주듯이 운영비로 로봇을 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인건비와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로봇 구독 비용,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말이죠. 특히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많은 육체 노동 분야에서는 이제 로봇의 연간 비용이 인건비보다 더 저렴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의 경력에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늘 그랬거든요.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이 엄청났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진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이제 로봇에게 맡기고요. 우리는 이 로봇 군단을 관리하고 지휘하고 또 최적화하는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행동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거 되게 재밌는 직업이에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 로봇한테 저기 유리상자 깨지기 쉬우니까 힘 20%만 줘서 살살 옮겨. 이렇게 사람 말로 지시를 내리면 이걸 로봇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교한 동작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의 트레이너이자 똑똑한 통역사인 셈이죠. 결국 미래의 업무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 일자리를 뺏기면 어쩌지? 하고 로봇을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 로봇 100대를 어떻게 지휘해서 내 생산성을 극대화할까? 하고 고민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지난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기계의 힘으로 엄청나게 증폭시킨 거라면 이번 피지컬 AI 혁명은 인간의 지식과 판단에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을 달아준 것과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